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이 은행나무,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열매가 떨어져서 이 고약한 냄새가 나죠. 고약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신발에 묻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이 바로 은행 열매의 고약한 냄새인데, 이 은행나무는 이 고약한 열매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그리고 열매에 있는 독성분 때문에 3억 년 이상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재미있고 신기한 은행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대단하죠. 이 은행나무는 우리 서울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서울의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건물 북쪽에 있는 잔디밭에 살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1년 내내 이런 모습 아니죠. 이렇게 노란 빛깔의 단풍을 들고 있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데 제가 운이 좋게도 요 나무에 단풍이 들어있는, 노란 단풍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요 날짜가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이었기 때문에 11월 초에 대해서 요 은행나무의 사진들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진 찍게 되면 사진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주는데, 오늘 이 은행나무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식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 역사상 3억 년이 넘는 중생대, 그러니까 공룡시대 초식 공룡들이 닥치는 대로 식물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에도 은행나무는 이 열매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냄새와 독성 때문에 공룡들로부터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행나무는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의 모양도 참 특이하죠. 참 특이하게 요게 숫꽃이고 요게 암꽃입니다. 암꽃인데 암수가 딴 그루죠. 그래서 숫꽃이 피는 수나무에서는 은행 열매가 맺지를 않고 암꽃에서만 은행을 맺게 되는데, 요 숫꽃이 피는 수나무의 숫꽃을 보면은 아주 재밌죠. 요 꽃차례를 보면은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꼬리 꽃차례라고 합니다. 꼬리처럼 생겨서 꼬리 꽃차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꼬리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 꼬리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게 꽃대가 여기에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꽃대가 여리고 가늘기 때문에 위로 치솟지를 못합니다. 치솟지를 못하고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죠. 늘어져서 꼬리처럼,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이러한 미상화서, 꼬리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숫꽃은 이렇게 한 가지 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줄기에 아주 짧은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짧은 가지, 요 줄기에 이런 짧은 가지가 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짧은 가지가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를 한자로는 단지 짧은 가지다 해서 단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짧은 마디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마디 가지가 요게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짧은 마디 가지인데, 짧은 마디 가지에 숫꽃 이삭이 한 개에서 5개,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꽃차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숫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숫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있고 이렇게 수술들이 2개씩이 달려있는, 꽃밥이 2개씩이 달려있는, 이러한 2개씩이 달려있는 게 숫꽃 하나죠. 숫꽃 하나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꽃밥이 두 개씩 있는데 이 꽃밥을 자세히 보면은 꽃밥의 요 끝부분, 맨 끝부분이 터져서 여기에서 꽃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꽃가루가 나오게 되는데 다른 식물들의 꽃은 보면은 꽃밥이 이렇게 쭉 길게 터져 가지고 요 속에 있는 꽃밥이 나오게 되는데 요 은행나무면은 꽃밥의 끝부분, 요 부분이 톡 터져 가지고 여기에서 구멍이 두 개씩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꽃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꽃도 보면은 이렇게 짧은 마디 가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 짧은 마디 가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암꽃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가 보이는데 암꽃은 가지 끝에 4개에서 7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한 개가 암꽃 하나, 여기가 암꽃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거를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끝에 요 밑씨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 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밑씨, 배주, 한자로는 배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밑씨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암꽃이 두 개가 달리게 되는데 요 모양이 마치 자세히 보면은 여인의 젖가슴처럼 보이죠. 아니면은 요 모양 한 개를 보면 우리가 물을 따를 때, 병에 물을 따를 때 쓰는 깔때기를 엎어놓은 듯한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예쁘고 아주 신기한 이러한 암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의 암꽃과 숫꽃의 모양이 참 특이하죠. 참 특이하고 예쁜데 잎에도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도 보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두 갈래로 보통 이렇게 갈라져서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갈래로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부채 모양을 하게 되는데 요 부채 모양을 하는 요 잎을 더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죠. 요 잎맥이 이렇게 평행맥 비슷하게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맥이 이렇게 나오다가 맥이 요 부분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진 맥이 또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부분에서 둘로 맥이 갈라지죠. 이렇게 맥이 내려오다가 둘로 갈라지는 이러한 것을 한자로는 차상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영어의 Y자를 닮았다 해서 Y자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자맥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요 잎의 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행나무죠.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여기에서 배주, 밑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꽃자루가 하나가 있고 꽃자루에 밑씨가 두 개씩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끝에 밑씨가 두 개 달리고 여기도 보면 꽃자루가 있고 밑씨가 두 개, 여기도 꽃자루가 있고 두 개 이렇게 두 개씩이 달렸는데 그렇게 밑씨가 두 개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이 꽃자루 부분이 열매자루가 됐죠. 열매자루가 되면서 밑씨가 두 개였던 것이 두 개의 열매로 바뀌게 되죠. 두 개의 열매로 굵어지게 되는데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 아주 또 열매가 아주 재밌고 볼수록 신기한데 이 열매는 복숭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죠. 포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과육, 열매살이라고 하는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과육이 들어 있는데 이 열매의 과육 부분에서 아주 심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살 부분에 열매살에서 그 냄새가 나는데 이 열매 껍질을 우리는 외과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매 껍질을 겉껍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겉껍질 속에 열매살이 들어있고 과육이 들어있고 그 과육 속에 이렇게 딱딱한 씨가 나타나죠. 씨가 나타나는데 이 씨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씨의 껍질이 딱딱한 껍질을 우리는 겉씨 껍질,
외종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들어있는 껍질이다. 그래서 겉씨 껍질이라고 하는데, 요 겉씨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은 요 속에는 이러한 아래쪽은 갈색이고 위쪽에는 약간 연한 갈색인 이러한 속씨 껍질, 여기는 겉씨 껍질이고 여기는 속씨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속씨 껍질은 갈색이고 여기 속씨 껍질의 위쪽은 갈색이고 아래쪽은 흰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부분하고 갈색 부분이 이 부분이 종이장처럼 얇죠. 이렇게 얇은 속씨 껍질 속에 다시 배젖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배유라고 합니다. 배유라고 하는 배젖이 들어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 배젖 부분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배젖 부분을 먹고 있는데, 이 배젖이 맛이 좋지요. 구워서 먹게 되면 아주 맛이 좋아서 이 배젖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은행알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좋지가 않다, 복통을 일으킨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은행을 10개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하루에 3개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하루 10개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심각하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 증상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체력이 약할수록, 복용량이 많을수록 이 중독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굳이 맛이 좋다고 많이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열매 껍질, 씨앗 껍질을, 딱딱한 요 씨앗 껍질을 겉씨 껍질이라고 했는데, 요 겉씨 껍질을 자세히 보면은 요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씨 껍질 한쪽 끝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두 개의 돌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돌기가 있는 것은 요 능선의 숫자만큼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3개의 돌기를 가지고 있으면 능선이 3개,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능선이 하나, 2개가 있고, 이렇게 능선이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3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으면 돌기의 숫자가 3개가 된다고 하는 독특한 열매 껍질, 씨앗의 겉씨 껍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아주 또 특이한 것이 바로 요거죠. 요것을 우리는 유주라고 하는데, 이 유주는 다른 식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주 은행나무만의 독특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 보면은 요 유주의 모양이 아주 특별하게 생긴 이런 혹이 생기는데, 유주의 모양을 우리들은 이렇게 여인의 젖가슴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유자는 유방 그럴 때 유자죠. 그리고 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닮은 기둥이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남자들의 거시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또 요거는 여인들의 젖가슴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이러한 혹이 달리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들은 보통 나이가 오래된,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고목이 되면은 이러한 유주가 되게 흔히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 정말 재밌고 공부를 할수록 아주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것이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